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투자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기사를 읽다 보면은 한국경제신문에 빛난세 기자가 상당히 실력이 있네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이 한국경제신문의 빛난세 기자 글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맥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찾기 힘든 그런 기자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방향이 법정 화폐로부터의 탈출인 겁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 위안화 전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오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화폐 가치 방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빛난세 기자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로 한국 시장이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신고가 형질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만 빼고 오르지 않는 것 자산군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게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돈을 계속해서 푸니까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금값, 은값, 비트코인값, 주식가격이 전부 다 뛴 겁니다. 이렇게 돈이 무한정 풀리면은 화폐와 현금의 가치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금속, 원자재, 암호화폐, AI 핵심 기업의 주식과 회사채까지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돈이 피신하는 그런 전략을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입니다. 디베이스먼트. 법정 화폐 가치의 하락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실물 자산으로 여러분들 돈이 이동하는 그런 전략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다. 금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과도한 부채를 진 정부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화폐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인플레가 상당 부분 일상화되고 법정 화폐의 구매력이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심지어 비교적 화폐 가치가 좀 안정된 달러와도 2000년 이후에 53% 이건 좀 2000년 이후 53% 맞겠네요. 2020년 이후에 25% 하락했으니까 2020년도 이후에 20% 정도 하락했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월가는 올 들어 50% 오른 금의 다음 타자로 비트코인을 주목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왜?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상품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금이든 그래서 금 여러분들 가격도 더 오를 것 같다는 거죠. 금 가격도. 왜? 돈을 계속 무한정 풀 테니까. 특히 서구 국가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금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서구 국가 개인 투자자들의 금 ETF 보유량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금을 사는 게 아니고 금 ETF를 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다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ETF를 사거든요. 서구 국가 개인 투자자들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을 사고 있다. 현재 서구의 금 ETF 시가총액은 3천억에 4천억 달러에 불과한데 미국 주식시장이 60조 달러고 민간 보유국채가 20조 달러니까 1.5%밖에 안 된다. 골드만삭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 투자금의 1%만 금으로 옮겨도 금값이 5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이 한 60조 달러, 민간 보유 국채가 20조 달러, 금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27조 달러, 비트코인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달러, 2030년도에 한 30조 달러를 육박한다는 보고서가 나오죠. 각국 정시도 가시지 않는 AI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 랠리를 벌이고 있다.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돈 풀기는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를 감안하고서라도 뭐죠? 계속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원 아메리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이대로 성장한다면 부채도 상대적으로 별 게 아닙니다. 부채보다 더 성장하면 됩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극복할 겁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가지고 부채의 가치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를 표시할 것이다. 각국 정부가 국가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는 의도를 시장이 파악했기 때문에 급속하게 금 ETF, 현물 금 가격,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시장의 자산 버블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닷컴 버블처럼 붕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거품이 붕괴될 때는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금리를 올려 가지고 유동성을 축소할 때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럴 조짐이. 지금 AI 관련주와 금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는 팽창하는 버블 공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성 붐에 진입하고 있음을 신호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과거 큰 버블은 모두 디플레이션성 붕괴로 끝났다. 돈을 조일 때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조일 그런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1990년대처럼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오히려 내리기 때문에 자산 버블은 계속 상당 기간 동안 갈 것 같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빛난세 기자에게. 인플레이션성 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장에 발맞춰서 투자자들은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전통적 가치주만 고집하지 마시고 혁신을 주도하는 AI 인프라 관련 자산을 보유하시고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상품, 금, 자원 등 실물 자산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 기본 포지션이 돼야 될 것입니다. 딱 방법이 나오네요.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라도 AI 반도체, AI 인프라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빛난세 기자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인플레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공포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냥 탁치고 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동안 현금 갖고 오래 기다리신 분 많을 겁니다. 중국의 초강경책 쇼크가 있을 때 이때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급락을 한 겁니다. 오늘 급락을 한 거죠.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부터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Deep buyers attempt to step in. 주시장에 이제 사기 시작한 겁니다. 더 떨어진 겁니다. 더. S&P 500이 40분 만에 1조 2천억 불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장외시장에서 계속 폭락 중이네요. 금만 빼고. 여기 사는 분은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가면서 100원 가지고 20원 사고 20원 사고 장외시장에 또 20원 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야 되는 겁니다. 공포 때 닥치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죠? 현금 갖고 있으면 이때 여러분들 돈을 막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는 여러분들 심상치 않은 것 같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전 10시 57분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대규모 관세 일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0분 만에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하락이 매수일까요? 코베시 레타를 운영하는 편집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약간의 혼란 후에 재개될 것으로 믿습니다. 연준은 3% 이상의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연초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본 지출만 하더라도 분기당 $1,000가 넘습니다.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야기인 거죠.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으면은 내공이 상당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도. 현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 주식을 살 수가 있으니까. 쌀 때 막 사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돈을 다 써버렸으면 할 수가 없고 이때 여러분 현금 갖고 있으면 그냥 집중적으로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 한 5%에 10% 정도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때 SMH 같은 여러분들 반도체 ETF 같은 거 사는 겁니다. SMHX. 그다음 뭐 돈 없고 주식시장에 다 넣은 사람들은 며칠간 여러분들 시장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전부 다 빨간 겁니다. 빨간 건 돈을 잃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이런 시간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애플,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버크셔 해스웨이, JP모간, 일라이 릴리, 테슬라, 아마존, 월마트는 플러스네. 전부가 다 여러분들 다 벌겋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는 장기적인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AI 혁명과 인플레이션 상황 속의 금리 인하가 진행 가운데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자산 소유자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다 가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베시 레타를 운영하시는 분이 가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설을 수용하면 사는 거고 가설을 수용 안 하면 사지 않는 거죠. 빚내가 사면 안 되죠. 빚내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빠진 겁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좋은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참 좋아하는 SCHG S&P 500에 추종하는 ETF 가격도 30불 되니까 부담 없이 살 수가 있죠. 더 떨어졌을 겁니다 오늘. 사기 참 좋은 시간이죠. 기술주 피델리스 운영하는 FTC 기술주만 모아놓은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QQQ보다 오히려 FTC 같은 걸 사는 게 더 낫겠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후 2시니까 4시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다음에 반에크 반도체 섹터의 대표 ETF죠.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345불에서 아마 오늘 320불 수준까지 저렴이 기회인 거죠. 이런 걸 좀 살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설계사만 모은 반에크 그룹이 운영하는 SMHX 가격이 뭐 35불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저렴이 기회인 거죠. 어마어마한 기회인 겁니다. 일생일대의 기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항상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전부 다 빠진 겁니다. 이거는 뭐 좀 이런 시간이가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해가 그걸 쓴 겁니다. 중국에서 이상한 중국의 세계를 캡티브 포로로 삼고 있도록 허용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겐 다소 독점적인 지위를 은밀히 축적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토를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좀 엄흉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다 유럽이 어떻다 하지만 서구는 좀 오픈 마인드가 돼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엄흉합니다. 한국을 먹을 때도 엄흉하게 먹겠죠.
중국 공산당은 더 그렇겠죠. 정치 게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고 모략, 계략, 뒤통수 때리기 이런 거가 일상의 삶 속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소 독점적인 지위를 은밀히 축적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토를 가지고 한 방 먹이겠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불길하고 적대적인 움직임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능히 하고도 남을 일인 거죠. 이번에 아주 잘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번에 내용을 확실히 보게 되면 야 이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여러분들 야멸차게 대하는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원료 수출뿐만 아니고 원료를 가공해서 만든 모든 나라가 중국의 상무성에 와서 조아리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국은 독점금지법을 가지고 있으며 훨씬 더 강력하게 미국은 독점금지법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면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이번 조치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중국이 방금 내놓은 적대적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독점하려고 해온 모든 요소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모든 일에서처럼 결국 미국에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계산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입니다. 중국하고 교역을 끊겠다는 그런 거죠. 중국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고 중국이 거짓말을 한다고 항상 느꼈고 중국이 거짓말을 항상 한다고 느꼈고 한국이 아주 익숙한 일이네요. 중국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대규모 관세 정책을 써야 될 것 같고 자, 뭐 주식 많이 떨어졌다고 이런 충격받지 마시고 그렇게 받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변화의 물결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제 수단이 되는 거죠. 결제 수단이.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지금 비트코인을 좀 많이 사겠죠. 돈이 있으면. 이 중동의 아부다비 공항에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네요. 어제 여러분들 소개한 기사 가운데 상당히 제가 주목했던 거가 여기에 전 페이팔 CEO였던 데이비드 마르커스라는 사람 이야기에 굉장히 주목했거든요. 비트코인이 희소하다는 부분은 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걸음 넣어가 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탁월한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비트코인이 중립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전 세계 모든 결제를 위한 자산으로서 실용성 단계가 아직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 CEO였으니까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크게 주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결제 수단으로 스웨덴의 편의점에서 받기 시작했다. 어디서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걸 결제를 어떻게 하냐 이런데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본 적도 없고 한데 이걸 결제를 어떻게 하냐.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2차 확장 솔루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은 미국의 스트라이크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 상용화됐고 오래됐습니다.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시스템 이름은 스트라이크, 회사 창립자는 제가 자주 소개했던 잭 말러스라는 천재적인 엔지니어입니다. 2018년부터 상용화됐고 이 기술 기반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그런 기술 기반 위에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결제 수수료가 거의 없는 겁니다. 국제 간 송금 수수료도 거의 없고 글로벌 상용화 주도 스트라이크사는 2021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 조업 및 인프라 구축 역할을 담당했고 2022년에는 쇼피파이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력을 발표해서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는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정통은행들이 스위프트라는 체제를 통해 가지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며칠 걸려서 여러분들 국제 송금하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송금하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내린 그가 바로 비트코인 기반한 결제 및 국경 간 송금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개발한 회사가 스트라이크고 CEO가 잭 말러스고 이렇게 여러분들 극도로 낮은 수수료 즉각적인 결제 속도 그리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법정 화폐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안도 뛰어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분도 관련된 업계의 벤처를 지금 시작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한 것은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한 게 그럼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뭐냐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비트코인 위의 고속도로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의 두 번째 계층 솔루션이고 비트코인의 첫 번째 계층은 고속도로의 본선이고 크고 중요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산하는 곳인데 느리지만 안전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두 번째 계층 고속도로 옆에 톨게이트 및 샛길인데 일상적인 소액 거래를 빠르고 무제한으로 처리하는 곳 이런 기술로 인해 가지고 커피 한 잔이나 이런 부분들이 즉각 결제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제로고 그다음에 아부다비 공항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늘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10조 원 자산을 갖고 있는 모간 스탠리가 자사의 7,700만 명의 고객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모간 스탠리가 모든 고객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월가의 주류 금융회사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본 거죠. 700만 명이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관 투자자와 고액 순자산가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주류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투기적 자산을 넘어 가지고 장기 투자 자산군에 속하는 겁니다. 이제 모간 스탠리가 허용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다 왜 발생하는 거 아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수요가.
뱅가드가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도 왜 뱅가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냐. 고객들이 원하니까. 모간 스키닝 이름 고객들이 원하니까 허용한 겁니다. 그럼 이제 JP 모간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참여하겠죠. 그러면 대규모 기관 자금이 투입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이 10% 정도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런 시각을 좀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보시죠. 뭐 아직도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기.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짐 클레머가 비트코인이 100만 불까지 가는 것은 미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양반이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전망한 거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양반 논리는 너무나 가격 등락이 심하고 실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짐 클레머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짐 클레머의 예측을 역지표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아주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나 이런 거를. 며칠 전에 올렸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녹취록 푸른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피터 반겔이라는 사람입니다. 피터 반 발켄버거. 네덜란드계네. 미국의 비영리 옹호단체인 코인센터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의회에 나가서 설명한 게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이고 세계 최초의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 덕분에 작동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무엇일까요? 컴퓨터와 인터넷만 연결이 있으면 전 세계 누구에게든 가치를 보내고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결제 송금 수단으로 탁월하다는 기술이. 그러면 이것이 왜 혁명적일까요? 인터넷을 통해 돈을 보내는 다른 모든 도구와 달리 은행의 스위프트 제도라 비트코인을 중개자를 신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이분은 언급 안 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거래 비용이 거의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 경영 관점에서 인류 역사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그 혁신 가운데 엄청난 여러분들 기술이 나온 겁니다. 거래 비용이 없는 겁니다. 거래 비용이 없으니까 고객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은행 함께 줘야 될 송금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기업도 없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의 공개 디지털 결제 인프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공개란 모두가 이용 가능하며 단일 주체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은행의 독점력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결제회사 같은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송금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자나 여러분들 마스터카드에 거래처가 0몇 %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혁신인 거죠.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예, 탈중앙화 은행이나 결제 대형사 같은 제3자 중개자를 신뢰할 필요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구별되는 가장 혁명적인 특징입니다. 거래 비용을 현저하게 줄인 겁니다. 전송을 거의 공짜로 만든 겁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누구와도 돈을 쉽게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거래 비용을. 그러니까 은행에게 지불했던 송금 수수료를 전부 다 고객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오고 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정통회사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인들을 많이 괴롭힌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죠. 하워드 루트닉 켄터 피처젤러드 금융회사의 회장 겸 CEO죠. 하워드 루트닉 이번에 관세 협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팟캐스트에 나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 얼마 갖고 있냐 비트코인. 미국 부자들은 엄청난 부자죠. 한 수억 달러 갖고 있습니다. 수억 달러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야기가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신 비트코인 얼마를 갖고 있냐 당신 돈 얼마 갖고 있냐 당신 봉급 얼마 받고 있냐 그거는 묻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방송이니까 좀 주저주저 하다가 사회자가 묻습니다. 예. 자기가 묻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너무나 이름 실망할 거니까 얼마 갖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수억 달러 수억의 수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이 희귀하고 특별한데 점점 더 희귀해질 이유가 많습니다.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금융인입니다. 금융인. 금은 슈퍼 금융화된 건 아니지만 금융화될 수가 있습니다. 석유도 슈퍼 금융화된 건 아니지만 금융화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금융화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비트코인 기반의 신용이 창출될 거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지의 마이클 세일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100조 달러가 되면은 100조 달러보다 200조 300조 달러의 신용이 만들어질 거란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 하니까 가장 돈을 버는 프론티에 있는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부자면 이런 비트코인을 수억 달러 갖고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통찰력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 박사가 지나치게 비트코인을 많이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지금 핫한 분야 가장 유망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나 전문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하고 이런 한국의 협상팀이 협상을 했으니까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두 가지인데 하워드 러트윅 상무장관은 수억 달러 정도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억 달러가 내년도에는 수십억 달러가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10배 정도 뛴다는 이야기죠. 싸면 계속 구매하겠다는 거죠. 지금 오늘 많이 구매했겠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화폐로 여기면 안 되고 커머디티 상품을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이나 석유처럼 금융화되면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가장 여러분들 금융계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살펴본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하워드 루트닉 회장의 개인적 투자는 수억 달러 투자고 장래를 밝게 보기 때문에 자기 회사 차원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대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금융회사가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에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그리고 가족 펀드가 또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겠죠.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통과가 아닌 상품으로 여겨야 되고 비트코인을 금처럼 경제 개정에 반영해야 되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의 이름 옹호자들인 겁니다. 비트코인의 희귀성과 특별함으로 인해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결국 금융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통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싶어 하지만 규제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가 비트코인을 전통금융에 도입하는 선도자 자리에 매김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겠습니까?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절대로 화폐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개입을 안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어 금융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마이클 세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면 신용이 창출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희귀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가치 있게 될 것,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금처럼 금융화될 것이고 담보로 잡힌다는 겁니다. 대출 및 투자 상품이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수억 달러의 비트코인 노출이 있고 이 노출은 내년에 수십억 달러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 구매자로서 기회가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계속해서 구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비트코인을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적금처럼. 그럼 크게 부담이 안 가지 않습니까? 예금 적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저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한저축계좌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잭 도시 이야기네. 물론 여러분들 이 잭 도시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잭 도시가 이야기합니다.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죠.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은 비트코인 16년 정도의 수익률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거는 주장이 아니고 그냥 수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은행 계좌에 두시면 계속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비트코인 수익률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반도체 대표 펀드인 SMH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XLK 미국의 기술주 섹터 투자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P 여러분들 SCHG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감각을 믿지 말고
기분을 믿지 말고 선입견에 의존하지 말고 통념에 따르지 말고 대세를 추종하지 말고 그냥 직시해보라 이야기, 숫자를 한번 보라 이야기죠.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강하지만 변동성의 이름들 치우치지 않는 종류의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같으면 수익률을 보라는 이야기. 그게 누구 이야기한 잭도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년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 계좌에 돈 넣듯이 그냥 비트코인을 사세요. 그냥 조금씩. 업비트의 이름들 계좌가 그냥 은행 계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 계좌로 생각하시고 그냥 올터너티브 세이빙 어카운트 저축 계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뱅크 세이빙 어카운트가 아니고 올터너티브 대체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은행 계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터너티브 세이빙 어카운트 이렇게 이름들 용어 자체가 아주 멋진 용어네요. 그래서 소개해 드려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consider to be an alternative 대체 세이빙 어카운트 은행 계좌로 여러분들 여기시라는 거죠. 그리고 트랙 레코드 이거 6가 아니고 16년간 여러분들 가격 동향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격 동향 당신들 한번 봐라 이야기죠. 그럼 답이 나오지 않냐 이야기죠. 저는 많은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올터너티브 세이빙 어카운트 대안저축계좌로 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고 내림이 있었지만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4년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소강상태 올랐다가 소강상태 수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들이 상장회사들이 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냐 상장회사들이 패턴을 보고 우상향 추세를 보고 달러에 대한 해지 달러 가치는 계속 내려가니까 회사가 사내 유보금을 달러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내려가니까 은행에 보관한 달러가 가치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대신에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기로 많은 회사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들어갈 겁니다. 아, 고정관념을 바꿔가지고 은행만 세이빙 어카운트 저축계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업비트나 빗썸에 비트코인 세이빙 어카운트를 가지면 되구나. 아, 저거 기발난 생각이네. 딴 사람이 아니고 잭도시가 저런 이야기를 했네. 예? 잭도시가 consider 그냥 비트코인을 consider to be 뭐로 여기라는 겁니까? alternative saving account. 어마어마하게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10% 떨어진 거죠. 이런 기회 만나기 힘들 겁니다. 이런 기회가 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번에 여러분 아마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크게 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사면 한 10%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10%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커뮤니티 베이스드 애셋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여러분들 가격 폭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푸른색은 뭡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엔비디아, JP모간, 릴라이 릴리, 월마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선형 증가입니다. 리니어 글로스 커브입니다. 선형 증가. 유일하게 여러분들 자산군 가운데 비트코인만 여러분 뭐죠?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브입니다. 지수적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스마트한 분들은 딴 거 안 보더라도 이거 딱 보고 흑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다음 이거 보고 제 설명 듣고 흑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복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젊은 날에는 우파 진영의 여러분들 아주 뛰어난 논쟁가였고 방송 같은 데 나가서 한 30년 정도 글을 한 200권 정도 좀 책을 썼으니까 타인을 설득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타인을 다른 사람을 헛소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보라고요. 그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올인하면 안 되지만 비트코인 이제 킹인 거죠. 비트코인이 킹이고 그다음 퀸은 골드고 그다음 왕자는 스탁이고 그다음 부동산이고 그다음 알트코인이고 그다음 법정화폐인 거죠. 이런 그림 만든 사람 진짜 머리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선행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기업도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도 게임이 될 수 없는 거죠. 잠시 여러분들 추월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적으로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골드도 이길 수가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길 수 없고 테슬라조차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테슬라조차도 이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 훌륭한 기업이죠. 빅테크, 매그니피선트 이런 세븐 다 훌륭한 기업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이 차이인 거죠. 비트코인은 커뮤니티 베이스드 에셋이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거는 현실 세계에서 보통 코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100년 동안 여러분 혁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박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러나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 민정님이 박사님 아니면 비트코인 관심 없었습니다. 당연히 관심 없었겠죠. 그냥 다른 ETF만 사는 거 관심이 있었지 어떻게 관심 가지겠습니까? 생각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새 시대를 여는 거가. 여기 이제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마지막이 좀 안 좋았습니다. 존 맥피 납치 사건도 관련되고 이렇게. 그러나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소프트웨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여러분이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깨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100만 불을 깰 수 있다고 벳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지금 이해했습니다. 내 친구와 패밀리들이 비트코인을 사도록 설득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비트코인은 컴퓨터에 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동시에 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이해하기 힘들고 화폐도 이해하기 힘드니까 두 가지를 합쳐놓으니까 뭐죠?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존 올리버가 비트코인이 대중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풍자적으로 설명한 건데 일단 대중들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 분산 원장 기술 등 복잡한 컴퓨터 과학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화폐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 없이 발행되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익숙해진 전통적인 화폐에 대한 개념과 충돌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고 통화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깊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있고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런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더더욱 어려운 거죠. 복잡한 기술도 이해하기 힘든데 거기다 돈까지 여러분 이해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비트코인이 킹 같아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뭐 양자 컴퓨팅 이런 발전해 가지고 왕창 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미래라는 것은 가설의 싸움이고 투자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산의 10% 25% 정도 그렇게 투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데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게 어려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개인 지갑을 여러분들 옮기는 게 어려워서 못 산다. 아니 말이 좀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분명히 뭡니까 빅히트 작품인데 옮기는 게 어려웠어. 아니 요즘은 옮기는 게 뭐가 어렵으면 USB 옮기는 거 똑같은 건데 공부 좀 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미용님께서 제가 나이가 75세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박사님 영상을 꾸준히 보며 실행해 봅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 이 나이에 뭡니까 계속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대박 치는 건데 아니 대박 치는 게 아니고 대박 칠 기회가 엄청나게 높은데 여러분들 미래라는 것은 왕창 여러분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자 컴퓨팅이 나와 가지고 16달이 이런 25달이 여러분들 암호를 다 해독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투자의 불확실성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10% 떨어지고 S&P 여러분들 500이 6% 떨어지고 그런 걸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미래는 불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놨습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킹, 골드 이제 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탁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탁은 왜 못 따라오는 거 아니까? 스탁은 여러분 현실의 기반을 둬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신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혁신을 잘해가지고. 그러나 영원히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잠시는 잘할 수가 있죠. 잠시 10배 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16년간 여러분들 역사적 자료만큼 정직한 게 없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뭔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불확실성도 따르지만 자기 자산의 최대 25% 보통 한 10% 정도를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만큼 전체 ETF를 주로 하고 SCH나 FTC나 SMHX 같은 걸 주로 하고 25%나 10% 정도를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 이게 만일 빅히트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잭 도시가 천재입니다. 천재. 잭 도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은행에 가서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은행 가운데 여러분 저축계좌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행 계좌 없는 사람 없거든요. 업비트나 빗썸에다가 계좌 트는 것을 그냥 여기 올터너티브 세이빙 어카운트 올터너티브 세이빙 어카운트로 생각하고 그냥 저축을 은행 가지 말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돈이 좀 있으면은 오늘 왕창 사세요. 딥바이. 오늘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걸 무릅쓰고 방송하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영국의 최고 투자 플랫폼인 하글리브 랜스다운에서는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추가 찾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겠는데 아직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니까 미래는 항상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고 제 이야기를 참조하되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해야 될 겁니다. 자, 저는 일찍이 여러분들 이 문제에 눈을 못 떴습니다. 선거에 여러분들 제가 몰입 안 됐으면 좀 일찍 눈을 떴을 겁니다. 선거에 몰입해가 이런 개인적인 기회는 많이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빠르게 여러분들 지금 따라잡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2011년 3월 28일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친구하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제임스, 우리는 지금 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친구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계속해서 그 멍청한 비트코인에 관해서만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2011년도에 비트코인만 여러분들 읽고 다른 사람 전부 다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여러분들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2011년 3월 28일 날. 2017년 11월 26일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니까 Hey James, how have you been? 당신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분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앞서가는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엔비디아 주식이 10배 20배 치는 거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인생은 기회지 않습니까? 남자를 보는 눈도 여러분 뭐죠? 어마어마한 도박이고 어마어마한 투자죠. 여자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보는 눈이 더 여러분 중요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좀 비중을 따지게 되면 장래성 있는 남자에게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혼하는 여자들은 그야말로 이런 50년 프로젝트를 보고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50년.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나 생각하는 뭔가 한 50년 보고 투자도 50년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후손들한테 주고 가면 되니까. 이 차이인 겁니다. 이 차이.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피터 린치 이야기처럼 피터 린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월마트 상장할 때 돈 못 벌어도 그렇게 후회할 필요가 없다. 확신이 섰을 때쯤 들어가는 거다 이야기죠. 확신이 섰을 때. 월마트가 이름 상장할 땐 저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투자 안 한다고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월마트 이름 상장하고 10년 후에 투자해 가지고 30배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주식 투자나 이런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2018년도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딱 보고 지금 여러분들 한 2000여 명 정도가 보시지만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생각이. 저는 이게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물건. 어마어마한 물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오르는 겁니다. 한 몇 주 전에 월시전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이 방송이란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정보들이 쫙
쫙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들이 머릿속에. 그래서 그림이 쫙 그려지는 겁니다. 예? 방송을 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방송 진지하게 여러분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기반을 두고 있는 캡달 그룹, 뮤추얼 펀드로 상당히 이런 명성을 얻었던 캡달 그룹의 54세의 펀드 책임자가 무려 10억 불 정도를 마이클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여러분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두 번째 지주가 된 겁니다. 도저히 정통 자산운용사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데 그게 얼마 전입니다. 한 4, 5년 전일 겁니다. 4, 5년 전에 이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자산 한 10배 정도 불린 겁니다. MSTR이죠. MSTR의 2대 주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인터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일단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 이야기는 54세 정도 된 남자가 회사 돈을 10억 불 정도 투자할 때는 엄청난 거거든요. 자기의 직업적인 그런 커리어를 다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양반 한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인상적인 거 아니까 인류가 많은 기술이나 상품을 개발했는데 one of the coolest thing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가장 쿨한 상품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 분명히 화폐라고 표현하고 상품이라고 표현한 거다. 상품. 개발한 것 중에 가장 멋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은 에릭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인 인터뷰에 나와 가지고 제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가 보이는 것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찰리 리, 라이트 코닝 이번 10월 달에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에 통과하는 라이트 코인 MIT 출신자인 찰리 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 돈 생기면은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제가 라이트 코닝 창업해 가지고 두통을 엄청나게 알았는데 그냥 제가 창업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 계속 샀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게 후회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트위터를 만든 잭 도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은행에 달러를 여러분들 예금 계좌로 넣어놓으면 매일매일 가치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사가지고 코인베이스에 여러분들 계좌에 집어넣어놓으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Alternative Saving Account. 은행에 있는 여러분 저축계좌만 저축계좌가 아니고 저축용 대체계좌 Alternative Saving Account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분께서 가격이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안 하는 상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10년 20년 갖고 있을 건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현금 있으면 더 사면 되는 것이고. 그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려도 있죠. 양자 컴퓨팅이 워낙 이제 발전이 되면은 그런 그 매스터키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매스터키를 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기 때문에 암호화폐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더 연구해 보고
뭐 그런 부분들이 더 크면은 참조하시면 되는 거죠. 예.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은 모든 게 황제주를 사야 되는 거죠. 일단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그냥 코인이 아니고 김치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테드가 현재 한국의 실질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참. 양자 컴퓨터는 우주 산업용입니다. 비트 해킹하려면 그거 만드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는 항상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그리고 부자되는 방송 이렇게 모토를 딱 정하게 정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에 제공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활동하는 무대는 이 실방송, 아침에 하는 실방송 밖에 없습니다. 강연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다른 거 전혀 안 하니까 혹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뭐 투자 컨설팅을 합니다. 제 목소리하고 얼굴을 카피해가 하면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쪽에 신고해 주시고 그런 건 다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